오늘은 실제 법원 문서를 하나 들여다볼까 합니다. 단순히 숫자가 나열된 서류가 아니라 한 자영업자의 빚과 재기에 대한 정말 현실적인 이야기가 담겨 있거든요.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문제라고 할 수 있죠. 자, 7,600만 원. 만약 여러분에게 갑자기 이만한 빚이 생긴다면, 와,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정말 막막하겠죠?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 바로 이 엄청난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네, 이 이야기는 바로 그 빚에서 탈출하려고 했던 한 자영업자, 구체적으로는 치킨집 사장님의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사업이 무너졌고, 또 어떻게 이 막대한 빚더미에 앉게 됐는지, 그 과정을 한번 자세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어느 치킨집의 위기. 모든 건 한 자영업자의 부푼 꿈에서 시작됐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냉혹했습니다. 바로 이분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내내치킨 가양 1호점의 점주님이시죠. 정말 야심차게 가게를 열었지만 수익이 기대에 한참 미치지 못했고요. 결국 사업은 실패로 돌아가면서 재정적으로 거의 붕괴 직전까지 가게 됩니다. 상황이 정말 최악으로 치닫자 이분은 법적인 해결책을 찾아 나서기로 합니다. 그게 바로 개인회생 신청이었어요. 말 그대로 재정적인 리셋 버튼을 누르기로 결심한 거죠. 그럼 개인회생을 신청하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을까요? 타임라인을 보면 먼저 가게 운영이 실패하면서 수익이 확 나빠졌고요. 곧 이어서 정말 기본적인 생활조차 어려워질 정도로 상황이 심각해졌습니다. 결국 2025년 10월 14일 법원에 문을 두드리게 된 겁니다. 자, 개인 회생의 핵심은요. 재무 상태를 아주 투명하게 들여다보는 거예요. 재무 엑스레이를 찍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갚아야 할 돈은 얼마고 내가 가진 돈은 얼마인지 이걸 정확히 파악하는 것에서 모든 계획이 시작되죠. 그럼 먼저 이분이 지고 있는 빚이 대체 얼마나 되는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빚의 총액이 무려 7,660만 원에 가깝습니다. 와, 내용을 자세히 보면 정말 다양해요. 신한카드, 삼성카드 같은 카드빚부터 우리은행, 카카오뱅크 같은 1금융권 대출도 있고요. OK저축은행, 예가람저축은행 같은 저축은행 대출에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받은 정부 대출, 심지어 개인한테 차를 담보로 빌린 돈까지 정말 빚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부채 구성을 원그래프로 보니까 압박이 어디서 왔는지 훨씬 더 명확해지네요. 보세요. 일반은행 대출이 32%, 저축은행 대출이 38%. 이 두 곳에서 빌린 돈을 합치기만 해도 전체 빚의 70%에 달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자, 이제 빚을 봤으니까 반대편, 그러니까 가진 돈은 얼마나 되는지 살펴볼 차례입니다. 법원은 변제 계획을 세우기 전에 꼭 이걸 따져봐요. 만약 이 사람이 지금 당장 가진 걸 전부 처분하면 얼마가 남을까 하고 말이죠. 이걸 바로 청산가치라고 부르는데요. 이 청산가치가 왜 중요하냐면 채권자들에게 최소한 이만큼은 보장해줘야 한다는 기준선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분의 자산을 한번 볼까요? 2003년식 오래된 자동차 지분 절반이 있고요. 배달할 때 쓰던 영업용 오토바이, 그리고 가게 보증금이 있네요. 이걸 전부 다 합쳐보니까 총 자산 가치가 약 1,100만 원 정도로 평가됐습니다. 자, 이 숫자를 나란히 놓고 보니까 재정적인 현실이 한눈에 들어오죠? 빚은 7,600만 원이 넘는데 가진 자산은 다 합쳐도 1,100만 원. 이 둘 사이에 무려 6,500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격차가 있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법원의 변제 계획이 시작됩니다. 이제부터가 재기를 위한 5개년 로드맵입니다. 가진 자산만으로는 빚을 갚는 게 불가능하니까 법원은 이제 이 사람의 소득에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앞으로 5년 동안 매달 얼마씩 갚아내갈 수 있을지 아주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는 거죠. 계획을 세우는 시작은 아주 간단한 뺄셈이에요. 치킨집이랑 배달일로 버는 월 평균 소득이 있겠죠? 거기서 법원이 인정한 최소한의 생계비를 빼는 겁니다. 이렇게 소득에서 생계비를 빼고 남은 돈, 이걸 법률 용어로 가용소득이라고 부릅니다. 이름 그대로 사용 가능한 소득인데 다른 데는 절대 쓸 수 없고요. 오로지 빚을 갚는 데만 써야 하는 돈입니다. 자, 그래서 모든 계산을 마친 후에 나온 최종 숫자가 바로 이겁니다. 매달 채권자들에게 갚아야 할 돈, 즉 가용소득이 약 27만 5천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이 금액을 매달 꼬박꼬박 갚아 나가야 하는데요.
그 기간이 60개월, 그러니까 딱 5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5년 동안 이걸 꾸준히 갚으면 총 갚는 돈은 약 1,650만 원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이 5개년 계획의 최종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5년 동안 1,650만 원을 갚는다는 게 과연 이 점주님과 채권자들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원래 빚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갚는 건지 그 최종 비율을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바로 22%입니다. 이게 이 전체 과정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어요. 5년 동안 성실하게 돈을 갚고 나면 원래 빚이었던 7,660만 원 중에서 딱 22%를 갚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게 개인회생제도의 핵심입니다. 5년 동안의 계획을 성실하게 다 지키고 나면 갚지 못한 나머지 원금 78%, 그러니까 약 6천만 원과 그동안 쌓인 이자 전액이 법적으로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말 그대로 빚을 청산하고 재정적으로 새로운 출발을 할 기회를 얻게 되는 거죠. 물론 이 계획이 지금 당장 확정된 건 아닙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계획 아니고요. 아직 법원의 최종 인가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조금씩 수정될 수도 있다는 점은 알아두셔야 합니다. 결국 이 치킨집 사장님은 전체 빚의 22%만 갚고 새 출발을 하게 되는 셈입니다. 이걸 보면 누군가는 정말 공정한 두 번째 기회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반대로 돈을 빌려준 채권자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손실이잖아요. 성실하게 노력했지만 실패한 사람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그리고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 한다는 개인의 책임. 그 사이의 균형점은 과연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